자, 오늘은 로그에 대한 복습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용 로그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배울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 이제 지수식 a의 x제곱이 b다. 요걸 이제 똑같은 의미인데 이제 로그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로그로 써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니까 a를 몇 번 거듭 제곱해주면 b가 될까? 그 몇 번 제곱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x라고 두면 그 x를 뭐라고 표현한다? 로그 a의 b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요 밑에 작게 쓰는 요 a를 이제 로그의 위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게 쓰는 숫자를 우리가 로그의 진수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밑과 진수에 대한 얘기고, 자 근데 이 밑과 진수에 어떤 숫자를든지 다 넣는다고 로그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밑과 진수에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 조건은 뭐가 되냐? 밑에 해당되는 a 값은 일단 양수여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규칙, 요런 성질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진수에 해당되는 조건, 진수 조건은 뭐가 되는 거니까 양수여야 된다. 진수는 무조건. 이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은 로그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 조건과 진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로그의 값이 실수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본 정의로부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공식들을 쭉 유도를 해봤는데, 지난 시간에 중요한 공식들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 로그 a의 1은 얼마겠어요? 0입니다. 그죠? 어떤 수의 0제곱이 1이니까 요 밑에 해당되는 a가 어떤 숫자든지 상관없이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밑과 진수가 똑같은 숫자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a의 1제곱이 a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로그 AX랑 로그 AY를 더하면은 얘는 하나의 로그로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로그 A의 진수끼리 곱해서 XY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이제 빼준 거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합쳐주면은 로그 A의 Y분의 X 빼주면은 이제 진수끼리 나눠진다 그랬는데, 자 이런 공식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수법칙으로부터 나왔지, 그지? 우리가 이제 이거 저번 시간에 증명 어떻게 했어요? 이 로그를 싹 다 지수 형태로 고친 다음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써주고 그 결과를 다시 로그로 바꿔준 게 이런 결과들이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x n제곱, 이렇게 진수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건 이 n이 로그 앞으로 곱하기가 돼서 튀어나갈 수 있다 그랬지. 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로그 a의 x 이렇게 이제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 공식들, 특히 이제 로그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 이런 거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로그 앞에 숫자가 1이어야 되고, 그지? 로그 앞에 숫자가 안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밑이 어때야 돼요? 똑같을 때만 합쳐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로그 앞에 숫자가 로그 앞에 만약에 뭐가 숫자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숫자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없애주는 거니까 요 공식을 이용해서 없애준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n을 다시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리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로그 앞에 있던 숫자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밑이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써가지고 로그 밑을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밑변환 공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라는 녀석인데 내가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밑 c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된다? 이 녀석이랑 똑같은 값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로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이고, 여기서 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쭉 있었습니다. 네, 그 성질들은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책 보면서 열심히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로그 프린트 계산 연습하라고 내준 프린트 다 풀어봤어요?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었나요? 어려운 거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시간 좀 가질 테니까 채점해주고, 뭐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일단 오늘은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 자 62쪽을 한번 펼쳐봅시다. 자, 이거 62쪽. 자, 상용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상용이라는 말 뜻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로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 그래요. 자, 그럼 뭘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은 밑이 10인 로그를 제일 많이 사용해 줍니다. 우리가. 알겠죠? 자, 그래서 상용 로그는 뭐냐면은 로그에서 밑이 10인 로그를 뜻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밑을 보통 생략해서 써요. 그래서 그냥 로그 n 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로그 n. 밑에 숫자가 안 보이죠? 작은 숫자가.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왜 밑이 10인 걸 우리가 제일 많이 쓸까? 밑이 10인 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10이라는 숫자가 뭐길래? 10이라는 숫자가 뭐길래? 소수점 여러분들 진법이란 거 들어봤나요? 진법? 십진법 들어봤죠? 십진법이 뭐예요? 10까지 재고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자릿수를 한 단위 올리는 그 간격이 숫자 10개의 간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십진법이야. 우리가 왜 십진법을 쓸까 그럼? 손가락이 10개라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진법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밑이 11로그도 많이 쓰게 돼요. 큰 수를 다룰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이 11로그는 상용로그라 그러고 그때 이제 그 밑 10은 우리가 생략해 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용로그도 어쨌든 간에 뭐야? 로그야. 상용로그도 로그이기 때문에 여기는 로그의 성질도 다 똑같이 먹힙니다. 알겠죠? 단지 뭐가 생략되는 거다? 밑이 생략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상용로그가 뭔지 알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요거부터 먼저 생각하자. 자, 우리가 삼각비 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봤던 거 기억나요? 삼각비 표 보면은 이제 삼각비 우리 3개 배웠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거기 이제 사인 1도, 코사인 3도 뭐 이런 거 값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찾아보려고 뭐가 있었지? 표가 있었죠. 그죠? 삼각함수 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수험 교재 맨 뒤에 지금 살펴보면은 삼각함수 표가 있습니다. 네, 맨 뒤에 한번 펼쳐볼까? 맨 뒷장에 뭔가 표가 보이죠. 그죠? 삼각함수 표가 하나 보일 겁니다. 자, 그 바로 한 장 앞에 보면은 상용로그표라는 게 또 있어. 한 장 앞에 보면 상용로그표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상용로그표가 뭔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1부터 9.99까지 해당되는 상용로그의 값이 진짜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이게 원래 무리수인데 소수 4자리까지만 근사값으로 구해준 표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로그 2.14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표 보는 거 대충 알 거예요. 자, 세로선에서 2.1을 찾은 다음에 가로로 쭉 가가지고 0.04랑 이제 마주치는 점을 찾으면 돼. 그런 점을 찾으면 돼요. 자, 얼마죠? 그게? 자, 세로로 쭉 돼 있는 표에서 2.1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움직여가면서 4에 해당되는 거를 찾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3304라고 돼 있죠, 그죠? 그죠? 0.3304. 그게 뭐냐면은 0.3304란 얘기예요. 앞에 0점이 생략되는 겁니다. 예, 소수점 밑으로 이제 4자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10을 대충 0.3304번 정도 이제 거듭 제곱해주면 뭐가 된다? 2.14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왜? 로그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상응되는 지수 형태로 이제 식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값은 1부터 이제 999.99까지 해당되는 상용 값은 책을 보고 이제 표를 보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10을 넘어가는 숫자들은 어떻게 찾죠?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로그 그러면은 21.4에 해당되는 값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까?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 줍니다. 21.4는 10 곱하기 2.14로 써줄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로그 공식에서 진수끼리 곱해진 녀석은 로그를 2개로 더하기로 쪼갤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얘를 쪼개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로그 10 더하기 로그 2.1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근데 로그 10은 얼마일까?
1이죠. 밑이 10이 생략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14 표를 보고 찾으면 돼요. 0.3304잖아. 그치? 그래서 더하기 0.3304가 되니까, 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구나? 1.3304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로그 214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로그 214의 값은 얼마가 될까?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로그 100 더하기 로그 2.1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로그 100은 100이라는 숫자는 1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돼요? 2.3304가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비슷한 식으로 로그 2140은 얼마가 되겠어요? 3.3304가 되겠지. 그지? 로그 21,400은 얼마가 되겠어요? 4.3304가 될 겁니다. 자, 요거 잘 봅시다. 어떤 요 진수에 해당되는 숫자에 자릿수가 숫자 배열은 2, 1, 4로 동일한데 그 정수 자리의 자릿수가 한 자리일 때는 여기 이제 정수가 얼마였어? 0이었죠. 그죠? 근데 두 자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1이 됩니다. 그죠? 세 자리 숫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2가 돼요. 네 자리 숫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3이 돼요. 다섯 자리 숫자가 되면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자, 뭔가 규칙성이 보이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상용로그는 우리가 뭐 할 때 쓰는 거 하니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숫자의 자릿수가 도대체 이게 몇 자리 숫자일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10제곱이 몇 자리 수인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2를 10번 곱한 건 다들 알잖아. 100번 곱한 걸로 갈까요? 자, 2를 100번 곱한 숫자는 도대체 몇 자리 숫자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2의 100제곱이 한 몇 자리 숫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 속에 20자리? 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자,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자, 2의 100제곱이 몇 자리 수인지를 알려면은 자, 2의 100제곱에다가 상용로그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이 공식에 따라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100 곱하기 로그 2가 될 거고, 자, 로그 2의 값은 얼마죠? 책을 보고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로그 2의 근사값은 대충 0.3010 정도 나와요. 네. 자, 그럼 얘는 100에다가 0.3010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30.10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보자. 요 정수 부분이랑 요 자릿수랑 항상 얼마 차이 나지? 1 차이 나죠. 요 정수 부분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3이면 원래 진수의 자릿수는 4자리 숫자가 나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4면은 진수의 자릿수는 5자리 숫자가 나요. 자, 그럼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30이면은 요 진수의 자릿수는 몇 자리가 될까? 31자리 수가 됩니다. 31자리수. 자, 31자리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까지가 20승이네. 경 다음이 뭐예요? 해 아니에요? 경해인가? 해, 10회, 100회, 1000회, 해 다음이 뭐야? 뭐 있었는데 선생님도 까먹었어요. 셀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예요? 1을 100번 곱한 숫자가 어마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죠? 자, 이런 숫자는 우리가 다루기도 좀 힘들어요. 이 자릿수로 다루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를 우리가 2의 100제곱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건데 근데 그게 몇 자릿수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럼 1을 100번 다 곱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이렇게 상용목을 이용하면 대충 근사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한 몇 자리 숫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상용로그는 이제 우리가 언제 쓰는 거 아니까 엄청나게 큰 수나 또는 엄청나게 작은 수,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는 음수는 아니고 양수 중에서 엄청나게 작은 수, 그러니까 0.000000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에도 우리가 써먹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반대로 가볼게. 자, 로그 그러면은 0.214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로그 0.214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10분의 1 곱하기 2.1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자, 그럼 얘는 로그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로그 2.14를 해준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더하기 0.330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면 로그 0.0214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3304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로그 0.00214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330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했는데 소수 부분이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앞에 정수 부분이 얼마가 더해져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숫자가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 하나 둘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겠어? 소수 하나 둘 셋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용로그 표랑 요 로그의 공식들이랑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이용하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수가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아까 지웠네. 뭐 2의 100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도 아 이게 뭐 몇 자리 숫자구나 또는 소수 몇째 자리부터 시작한 숫자구나 라는 걸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요런 때 이제 로그를 써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요런 거를 하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소수 부분을 이번에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여기 로그의 진수의 숫자 배열이 2, 1, 4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이 자릿수를 바꾼다고 이 소수 부분에는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죠? 그럼 이 소수 부분은 뭘까? 이 소수 부분은 진수의 숫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그 아이덴티티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녀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소수 부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줄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 찾을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그게 뭔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2의 100제곱이 엄청나게 큰 수라고 했잖아. 몇 자리 수인지는 뭘 보고 찾았어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보고 찾았어요. 그럼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그 진수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준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소수 부분을 보고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 큰 숫자가 적어도 첫째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로그 1의 값은 얼마지? 로그 1의 값은 얼마예요? 0. 0이죠. 왜 갑자기 꿀먹은 버리가 됐어요? 되게 쉬운 거 물어봤는데 저기 있잖아. 로그 A1은 0이다. 진수가 1이면 무조건 값은 얼마? 0이다. 자, 로그 1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 로그 3, 로그 4 이런 숫자들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의 숫자를 대충 찾아볼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3개는 좀 외워두고 있으면 좋아. 그 외워두고 있으면 좋은 숫자 3개가 뭔고 하니까 로그 2의 값이랑 로그 3의 값이랑 로그 7의 값입니다. 요거 3개는 좀 외워두고 있으면 좋고요.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문제 좀 빨리 풀고 싶으면 외워두는 게 좋아. 만약에 필요한 숫자 이 로그 2, 로그 3, 로그 7의 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실은 그래도 좀 외워두면 좋은데 로그 2의 값은 얼마인고 하면은 0.3010 우리가 표 찾아보면 나와요. 자, 로그 3의 값은 0.4771 자, 로그 7의 값은 0.8451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7 값 맞나 이거? 선생님 로그 7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로그 7 0.8451 맞네요. 자, 이거 3개만 외워두고 있으면은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로그 4의 값은 얼마가 될까? 저 공식을 한번 이용해 주면 되거든? 4라는 건 뭐예요? 2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 곱하기 로그 2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2의 제곱인데 여기 2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자, 그럼 로그 2의 2배야? 얼마가 되겠어요? 0.602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로그 5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로그 5입니다. 이 녀석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얘는 로그 5라는 거는 2분의 10으로 써줄 수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2분의 1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2분의 10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누기 공식을 보면 로그끼리 어떻게 준 거예요? 빼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로그 10에다 로그 1을 빼준 거네.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1 빼기 로그 2랑 같습니다. 1 빼기 로그 2랑 같고요. 자, 여기는 로그 4가 6021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그래요. 이게 원래 무리수란 말이야. 무리수인데 우리가 이제 그 책의 표를 안 보고 근사값을 찾을 때는 이 정도로만 구해줘도 큰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로그는 얼마가 되냐면 1에다가 0.3010을 뺀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0.699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여기 로그는 뭐랑 똑같다? 로그 2분의 10으로 해석해주면은 내가 로그의 값을 몰라도 로그 2의 값을 알면 로그 5의 값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요거 이용하는 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6. 로그 6은 뭐 간단하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4니까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게 되겠어.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0.778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로그 8은 얼마가 되냐면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이니까 로그 1을 몇 배 준 게 되겠어요? 3배 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0.9030. 자, 그 다음에 로그 9는 그럼 어떻게 되지? 9는 3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477을 2배 주면 되니까 0.954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별로 알 필요가 없는데 일단 외워두면 좋은 값 3개. 뭐다? 로그 2, 로그 3, 로그 7 여기 3개 외워두면 좋고 나머지 값들은 이 3개만 외우고 있으면 금방 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로그는 약간 좀 독특하죠. 예, 로그는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5를 2분의 10으로 고쳐서 풀면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표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자. 표가 만약 로그표가 없는 상황에서 로그 471이라는 숫자가 대충 소수 부분이 어떻게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로그 471이라는 숫자가. 자, 그러면은 얘는 이 471이라는 숫자는 400보다는 크고 500보다는 작은 숫자나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럼 로그 400은 얼마겠어요? 로그 400은 로그 4가 0.60이니까 로그 400은 얼마가 될까? 60.2. 예, 저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로그 4가 0.6020이에요. 로그 400은 얼마가 되겠어요? 2.6020이 되겠죠? 아까 전에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400은 100 곱하기 4니까 더하기로 쪼개주면 로그 100 더하기 로그 4가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2.6020. 자, 그럼 로그 500은 얼마가 되겠어요? 2.699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죠? 자, 세 자리 숫자니까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의 값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게 돼. 자, 그럼 로그 471은 대충 어떤 숫자가 되겠어요? 2.6020이랑 6990 사이에 뭐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요 정도 되는 값이란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 소수 부분이 이 지금 나온 요 소수 부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랑 뭐 사이에 있는지를 알면은 요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지금부터 요거 한번 잘 봅시다. 자, 이번에는 3의 30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 3의 30제곱. 자, 우리는 이 녀석의 자릿수 이게 몇 자릿수인가? 요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첫 자리 숫자. 이 숫자가 뭔가 이제 적혀지면 맨 처음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숫자가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랑 요걸 알기 위해서 이 녀석에다 상용 로그를 한번 붙여볼 거야. 자, 그래서 로그 3의 로그 3의 30제곱 요 녀석 값을 먼저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30 곱하기 0.477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치? 30 곱하기 로그 3이니까. 자, 이거 계산해주면 대충 얼마 되나? 3, 4, 12 3, 7에 21 3, 7에 21 14.313 요 정도 나오나요? 14.313 요 정도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몇 자리 숫자일까?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14니까 이 3의 30제곱의 자릿수 몇 자릿수가 되겠어요? 15자릿수가 됩니다.
얘는 15자리 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자리 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요런 걸 생각해 볼 거야. 자 여기 이제 14가 붙어 있으니까 14점 얘가 얼마예요? 313이잖아 그지? 313이잖아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요 소수부분 313을 보고 여기 있는 숫자들 사이에서 이 소수 부분이 뭐랑 뭐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보면 돼요. 뭐랑 뭐 사이에 끼어 있어요?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끼어 있지. 그죠?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이니까 0.313은 얘랑 얘 사이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 거 아니까? 자 우리가 2 곱하기 10의 14제곱이라는 수가 있을 거야. 이 녀석은 얼마야? 2,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앞에다가 내가 상용 로그를 붙여버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14.3010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14제곱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공이 쫙 붙었다는 얘기는 자릿수야 자릿수. 그죠? 그죠? 예. 15자리 숫자라는 얘기죠. 15자리 숫자. 자 그럼 로그 3 곱하기 10의 14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14.477이 되겠지.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14.3010이랑 14.477 사이에 14.313이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이 숫자는 2, 0, 0, 0, 0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랑 3, 0, 0, 0, 0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2, 땡땡땡땡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첫 자리수, 최고 자리수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요게 이제 상용 로그를 다루는 상용 로그 응용의 가장 기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 한번 해보면은, 자, 상용 로그는 이제 밑이 11 로그를 뜻하고 이제 로그 n 여기 밑 10을 생각했었는데 이 상용 로그의 값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냐면은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좋아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의 형태. 자, 이때 이 소수 부분은 항상 0에서 1 사이 숫자로 표현해줍니다. 양의 소수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의 소수.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때 여기서 요 n은 요 n은 이제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녀석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요 진수에 해당되는 대문자 n의 자릿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대문자 n의 자릿수랑 연관이 있는데 n의 자릿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n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알파는 뭘 알려준다? 이 녀석은 이제 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는 요 n의 숫자 배열을 알려주는 단서예요. 숫자가 어떤 식으로 쭉 나열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큰 숫자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최초의 숫자, 최고 자리 숫자 이런 걸 찾을 때 써준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 내용이 책 어디 있냐면은 요 내용이 책 어디 있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자. 66페이지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자, 책 66페이지 한번 볼까요? 바이블 포인트 한번 보면은 가운데쯤에 이제 바이블 포인트하고 나와 있죠. 임의의 함수 n에 대한 상용 로그는 로그 n은 n 스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줄 수 있고, 자 n은 정수 부분, 그다음에 알파는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어디 있나? 70페이지. 자 70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상용 로그 정수 부분의 성질은 이제 정수 부분이 n자리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1이다. 선생님 요거 좀 거꾸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수 부분이 n이 되면 자릿수가 n 더하기 1이 된다. 요거랑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요 녀석의 자릿수를 소문자 n으로 표현했는데, 이 바이블 표기법이 정석 표기법이랑 약간 달라가지고 정석에는 보통 이제 여기를 n으로 놓고 여기가 이제 n 더하기 1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 뭐 똑같은 얘기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소수점 아래 n제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 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이다.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수 부분, 요 n에 해당되는 값이 양수면은 얘는 이제 정수 부분이 이제 좀 커지는 숫자, 자릿수가 이제 좀 커진 숫자를 얘기하고, 여기가 만약에 음수면 이제 요 n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0.00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소수 몇째 짜리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0이라는 숫자가 나오냐는 요 숫자가 이제 음수로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의 성질. 이건 뭐예요? 숫자의 배열이 같고 소수점이 있지만 다른 수들의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모두 같다. 이 아까 이제 2.14 가지고 우리가 배웠었지, 그지? 그거랑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알파 이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뭘 알려주는 거다? 이 진수의 숫자 배열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란 문제 풀어보면서 가기 전에 그 개념 꼭꼭 71페이지의 개념 꼭꼭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자, 71페이지 개념 꼭꼭 3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문제에서 로그 31의 값이 1.4914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자, 로그 x가 3.4914가 되는 녀석과 그다음에 로그 x가 마이너스 1.5086이 되는 그런 x 값이 각각 얼마냐, 얘를 이제 찾아보는 문제가 되는데, 1번은 쉽게 풀려요. 자, 1번은 쉽게 풀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자, 여기 보니까 0.4914라는 소수 부분이 어때요? 똑같죠?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러면은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뭐가 똑같다? 이 숫자의 배열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x라는 숫자도 3, 1이라는 숫자 배열은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 뭐만 달라지는 거야? 자릿수만 달라진 거예요. 자, 여기 3이 있잖아, 그치? 자, 이 로그의 정수 부분이 3이네. 그럼 x의 자릿수는 몇 자리 숫자? 4자리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숫자의 배열이 3, 1이면서 4자리 숫자는 뭐가 되는 거 하니까 3, 1, 0, 0 이런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 부분이 1에서 3으로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이 진수는 10의 제곱만큼 곱해준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10의 제곱 곱하니까 10의 제곱 1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일에다 100 곱해주면은 3100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녀석이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녀석. 선생님, 여기 0.5086은 이게 4914랑 전혀 연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자, 이 녀석을 잘 보면은, 자, 마이너스 1.5086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 빼기 0.5086이에요. 마이너스 1 빼기 0.5086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했을 때,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떤 숫자여야 돼? 양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소수 부분으로 취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음의 소수 부분을 양의 소수 부분으로 바꾸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고 하니까 1을 더해주고 다시 1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1을 더하면 이제 요만큼을 계산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양의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1 빼기를 해가지고, 자, 계산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5086과 1을 더해주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0.491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어떻구나?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 x라는 숫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x라는 숫자도 3, 1이라는 숫자 배열은 똑같이 가지는데, 자,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2가 됐잖아, 그치?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는 소수 몇째 짜리부터? 둘째 짜리부터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0.0 둘째 짜리죠? 여기서부터 0.031 이 숫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고 하니까, 여기 상용로그 값이 그냥 음수로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을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으로 취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마이너스 1.5086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 빼기 0.5086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 항상 어떻게 써줘야 돼? 양수로 써줘야 되거든. 양수. 따라서 요걸 양수로 바꿔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뭔가 하니까 더하기 1 빼기를 해가지고 더하기 1까지만 계산해서 양의 소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0.03이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소수 부분 0.4914가 똑같으니까 3, 1이라는 숫자 배열은 요 x는 똑같이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잖아요. 그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수 둘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요거 한번 보자. 이 녀석을 보면은 0. 자, 로그 3. 로그 31이 지금 로그 31이 1.4914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로그 3.1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로그 3.1이 0.4914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왜? 이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10분의 1을 곱하면 10분의 1이란 건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1 요거는 곱하기는 우리가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1 요게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4914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거든. 그죠? 그럼 여기 정수분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또 10의 마이너스 1제곱 0.1 한 번 더 곱해준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상호값이 음수가 됐을 때 좀 조심해줘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좀 어려워지면은 가우스랑 연결이 돼요. 자, 우리 수학상에서 가우스 배웠던 거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제 가우스 x다. 가우스 x가 n이다. 그럼 얘는 표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죠? x라는 숫자가 n보다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줄 수도 있고, 또는 x는 n 더하기 알파인데 알파는 0에서 1 사이의 소수 부분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줄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가우스로도 똑같이 표기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 문제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게 지금 똑같거든. 특히 이제 상용부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각자 역할이 있어요. 써먹을 수 있는 역할이 있어. 자, 정수 부분은 뭐 할 때? 진수의 자릿수를 찾을 때. 그 다음에 소수 부분 뭐 할 때? 진수의 숫자 배열을 찾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순서대로.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가 예제 6번 문제예요. 76쪽에 3의 30제곱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지. 그지? 네. 선생님이 바이블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숫자를 찍었는데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예제 6번에 보면은 3의 30제곱은 n자리 자연수이고 가장 큰 자리 숫자가 알파이다. 그때 알파가 아니고 a다. 이때 n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아까 계산한 바에 따르면 n은 얼마가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예제 6번. 자, 간단히 다시 풀어보면은 자, 자릿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최초의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구하고자 하는 숫자의 상용로그 취한값을 상용로그 값을 알아보면 돼요. 자, 로그 3의 30제곱의 상용로그 값을 찾아보자. 그럼 얘는 30 곱하기 로그 3이 될 거고 로그 3은 0.477이었으니까 이거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아까 14점? 이게 밑에 근사값 나와 있죠 책에. 그죠? 예, 굳이 표 안 찾아봐도 필요한 근사값은 보통 문제에서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워두고 있으면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0.477이니까 30에다 곱해주면 얼마가 되지? 14.31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몇 자리 숫자냐 n을 찾을 때는 요 정수 부분에 1 더한 거 15자리 숫자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숫자 a를 찾을 때는 이 소수 부분 0.313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 해당되는 숫자 중에 뭐랑 뭐 사이에 소수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돼. 자, 로그 1은 아까 0이었고요.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이니까 0.313은 얘랑 얘 사이에 껴있네. 그럼 정수 최초의 숫자는 얼마였구나? 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아까 원리는 이제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이제 요령만 우리가 간단하게 취해보면은 요런 식의 요령을 가지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그 77페이지에 있는 숫자 바꾸기 6-1번 문제를 방금 전이랑 똑같은 요령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얼른 갔다 오세요.